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공부 코칭 8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긴 한데 딱히 지을 제목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이들과 집공부를 달려온 지 거의 10년쯤 가까워지니까 이제야 좀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덜 부딪히면서 자동으로 잘 굴러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계속 배워 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과 좌충우돌 집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것들을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 때만 하더라도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저는 정말 많은 실수나 실패를 하면서 배워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알고 계신다면은 아이를 집공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좋게 하라던가 생활 습관을 먼저 만들라던가 이런 얘기는 다른 좋은 채널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저는 좀 다른 이야기들로 도움을 드려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얻어가는 것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집공부 코치를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아이들을 전부 집공부를 시킬 때 현타가 온 적이 있었어요. 하루 중 도통 내 시간이 없고 뭔가 바쁘기는 한데 생산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아이들 3명의 학원비를 상회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구나 살림까지 돌볼 수 있으니 일석몇조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나의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바뀐 이후로는 조카를 포함해서 저희 아이들까지 셋을 집공부 시키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 시간 관리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는 학습 코치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워킹맘들에게는 아주 힘들 수 있어요. 투잡이 되는 것이니까요. 전업주부라면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둘째, 포기할 줄 알아야 제대로 코칭할 수 있어요. 요즘엔 아이들 학습시키기 좋은 교재나 컨텐츠가 정말 많이 있죠. 과목별로도 많은 교재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이고 다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무엇 하나 깊이 있게 학습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다른 좋은 교재로 넘어가고 싶으니 제대로 깊이 있게 하면서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재 선택의 폭이 좁았던 예전에는 한 권을 여러 번 보면서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 봤던 교재를 다시 보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어떤 교재와 컨텐츠로 학습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이죠.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진짜 길게 봤을 때 남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의 최소 3분의 1 정도의 시간은 부모님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가르치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코치는 학습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넌 이거 해라 하고 나는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정확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코치로서 하는 일과의 대부분은 아이들 학습 내용을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국어 독해집 같은 것도 미리 읽어봐서 반드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이가 힘들어 할 때라던가 채점하면서 점검을 할 때 마찰이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초등이 하는 공부라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자꾸 살림이 궁금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 질질 끌고 있는 것뿐이지 오래 붙잡고 있을 학습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이가 3시간 정도 공부하게 될 분량이라면 부모님도 최소 1시간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넷째는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집공부 시키는 분들 중에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티칭이고 코칭인지를 잘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도 오래 아이들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깨우치고 있는 것이지 한 번에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할 이야기가 많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5번째는 부모님이 성장 마인드셋이 아니라면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성장 마인드셋도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의미인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중요성도 좀 반감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단언컨대 엄마표 코치의 가장 핵심 역량은 바로 이 성장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것이 없다면 아이가 중고등으로 갈수록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려받은 것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면 학습 동기부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력이 좋아지는 아이, 자존감이 넘치는 아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 이런 모든 훌륭한 인성 특징의 기반에는 성장 마인드셋이 깔려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초등 때부터 이미 자신은 해도 안 된다라면서 하위권으로 자신의 등급을 매겨놓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마인드는 공부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자 타령이라든지 성격 유형 이런 것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틀에 박아버리고 자신의 노력 안함을 정당화시키려는 고정 마인드셋이 강하게 묻어있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자신이 가진 특성의 장점보다는 우리는 뼛속부터 문과라던가 나는 아이여서 원래 그렇다던가 하는 식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성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크게 잘난 것이 없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40년 넘게 굳어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아직 그 어린 초, 중등 학생들이 자신을 못났다고 가둬버리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부모님이 무엇에서든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와, 작년에는 이런 수준의 문제는 너 손도 못 댔는데 지금은 생각하려고 하는 것 봐. 진짜 너 장난 아니다. 너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자주 해주면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에 서서히 물들어가게 될 거예요. 무작정 근거 없는 칭찬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아이의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코딱지만큼이라도 보이면 격려를 해주시라는 거죠. 6번째는 설득의 기술을 갖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집에만 오면 TV부터 켰던 남편이 몇 년 전부터는 TV와 아예 담을 쌓게 만든 것도 모두 오랜 설득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예전에는 초딩은 무조건 놀아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서 저와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무조건 제 말에 1도 반대가 없죠. 이것도 집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점인데요. 부부가 교육관의 차이가 있으면 아이만 힘들게 되니까요. 그러면 설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 역시 내가 먼저 실행을 함으로써 본을 보여야 신뢰를 줄 수가 있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공감을 해주면서 나의 생각을 오랫동안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에 모순이 없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하고요. 공부하면서 나의 모습은 공부와는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7번째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명확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자신의 목표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서 달리는 것의 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최소한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나는 서울 가는 쪽인 줄 알고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 제주도 가는 쪽이었더라.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는 말은 그저 뻔하게 듣기 좋은 말이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8번째는 혼자를 즐기라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까지는 항상 무리를 지어서 우르르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흡족하지는 않은데 엄마들은 원래 그래야 하는 건 줄 알고 그러고 다닌 거죠.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겉돌던 만남들은 정리가 되고 나와 가족에게 집중이 되었죠. 그렇게 타인과 멀어지고 나니 서서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만한 시간인 줄을 미처 알지 못했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주기적으로 집을 비워주고 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는 사춘기도 요란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이들을 옆집 아이와 비교 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대단한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다시 그런 환경이 된다면 비교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자꾸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친구가 저에게도 있는데, 자기도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너지가 다 빨려서 집에 가면 넉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된다고 하고요. 한 번씩 그렇게 될 때마다 저녁에 계획했던 독서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수다도 좋지만 종이에 수다 떨고 싶은 내용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남하고 만나서 털어내는 것 같아도 만나고 오면 찝찝함도 많이 남지 않나요? 혼자 떠는 수다는 절대 에너지도 들지 않고 찝찝함도 남지 않아요. 돈도 굳죠. 얼마나 좋냐고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마표 코치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것 같으신가요? 엄마 보고 슈퍼우먼이 되라는 건가요? 이런 반감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엄마들로 하여금 슈퍼우먼이 되라고, 아이의 문제는 곧 엄마가 잘못해서라고 이렇게 좀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슈퍼우먼이 되세요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우등생으로 커가면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결국에는 엄마들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찍이 아이들을 학습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한 것에 나의 에너지를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위에 말했던 것들은 아이를 잘 코칭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전부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덕목들인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결국에는 스스로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옆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코치가 있어 주어야 입시라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 코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아이에게 그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